인생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더니 그 말이 딱 제 이야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저 내 자식 하나 번듯하게 키워서 장가 보내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숙제가 이렇게 낙제점으로 돌아올 줄이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금쪽 같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아이가 있는 미혼모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진다는 말, 그건 정말 부족한 표현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거나 인생의 매운맛을 국밥 한 그릇으로 달래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드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지옥 같았던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 우리 정훈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몸으로 트럭 운전하며 식당 설거지하며 안 해본 일 없이 키웠어요. 남들 입히는 거 다 입히고 싶어서 제 옷 한 벌 안 사 입고 버틴 세월이 30년입니다. 그렇게 반듯하게 키워서 대기업 보냈을 때 저는 이제 제 인생 다 살았다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죠. 우리 아들 효자다. 우리 아들 장가만 잘 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녀석 입에서 나온 말이 미혼모라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정훈아,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말해봐라라고 몇 번을 되물었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이가 하나 있지만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저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 아이까지 딸린 미혼모를. 그것도 내 금지옥 옆 아들이 거두겠다니요. 내가 제정신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서 보란듯이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남의 자식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으면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옆으로 누우면 기가 막혀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나서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하나 싶은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죠. 요새 세상이 변했다지만 어느 부모가 이 결혼을 반대 안 하겠습니까? 남들은 제가 독하다고 할지 몰라도 이건 자식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겪을 지옥 같은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들은 거짓말 못하는 아이니까요. 그래, 도대체 어떤 여우 같은 년이길래 내 아들 눈을 멀게 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찾아가면 내 아들 얼굴 봐서라도 친절한 척 연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본 모습을 숨기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 여자를 찾아가기로요. 사람의 진짜 인성은 그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저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를 시험해 보기로 했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돈 한 푼 없을 것 같은 거지노파가 되어 그 여자가 운영한다는 국밥집에 가보기로 한 겁니다. 만약 그 여자가 내 행색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소금이라도 뿌린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결혼을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줄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제가 그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 국밥집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요. 하지만 설마 내가 거지 흉내까지 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들의 인생을 맡겨도 될 만큼 속이 깊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욕하지 마라. 이게 다 너를 위한 어미의 마지막 발악이란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평생 트럭 운전대를 잡으며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깨끗하고 당당한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손으로 제 얼굴에 흙탕물을 칠합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때가 낀 손톱, 그리고 키키한 냄새가 나는 낡은 손바지. 거울 속엔 더 이상 정훈이 엄마는 없었습니다. 그저 당장이라도 소금 세례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초라한 노파 한 명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아들이 데려오겠다는 그 미혼모 여자를 생각하면 다시 입술을 꽉 깨물게 됩니다. 그래, 연극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야 해. 행여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봐 숨죽이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내 집인데도 도둑처럼 몰래 빠져나가는 그 기분 여러분은 아실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제 몸에 와서 꽂힙니다. 어머, 저 할머니 좀 봐. 냄새나게 생겼어. 옆을 지나가는 젊은 아가씨들이 코를 막고 멀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과 동시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그 여자도 나를 무시하겠지. 버스를 타고 그 여자가 국밥집을 한다는 시장통으로 향하는 길. 차장에 비친 제 초라한 몰골을 보니 갑자기 아들 녀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꾀죄죄한 친구와 놀지 말라고 나무랐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꾀죄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참 얄궂죠? 제 아들은 참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함부로 밟지 못하던 아이였죠.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그 착한 심성 때문에 아이 딸린 여자의 사정이 딱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훈아, 내가 보는 세상은 너무 투명해서 탈이야. 엄마가 오늘 그 투명한 창에 낀 먼지를 닦아주마.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고기 삶는 냄새가 섞인 그곳에서 저는 아들이 말한 그 여자의 가게를 찾아 헤맸습니다. 저 멀리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순인의 국밥. 소박하다 못해 투박한 그 간판 아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바삐 움직이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저는 저 문을 열고 들어가 거지 행세를 할 겁니다. 욕을 먹어도 좋고 쫓겨나도 좋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 여자가 나를 모질게 쫓아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야 미련 없이 내 아들을 그 여자에게서 떼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문 앞입니다. 과연 그 여자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노파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아니면 못 본 척 무시를 할까요? 여러분,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이 곧 공개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 여자의 첫 마디. 궁금하시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트럭 몰며 험한 길 다 다녀봤지만 이 낡은 미닫이 문 여는 게 왜 이렇게 무겁고 무서운지. 문 너머엔 내 아들의 미래가 있고 또 내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미혼모라는 꼬리표를 단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내자. 내가 우리 아들을 홀린 여우인지 아니면 정말 내 아들이 말한 천사인지. 내가 오늘 이 더러운 물골로 다 파헤쳐주마. 저는 입술을 질질 깨물며 드르륵 소리가 나도록 문을 세차게 밀어젖혔습니다. 여러분,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김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십 개의 시선이 제 몸에 와서 꽂히더군요. 맛있게 국밥을 넘기던 사람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냄새나는 노파의 등장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들은
대놓고 인상을 쓰며 의자를 멀찍이 치우더군요. 아이씨, 밥맛 떨어지게 뭐야? 누군가 나직하게 뱉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푹 찔렀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하고 호통을 쳤겠지만 오늘은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비참해 보이도록 고개를 푹 숙이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가게 가장 구석진 자리로 기어들어가듯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기분. 하지만 제 눈은 오로지 한 곳, 주방 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 여자의 뒷모습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보다 훨씬 앳된 얼굴이었죠. 그 여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드디어 올게 오는구나. 여기서 나를 쫓아내기만 해봐라. 그럼 내 아들하고는 끝이다. 속으로 독한 말을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멈춰 선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추우셨죠? 이쪽은 문가라 바람이 들어요. 안쪽 따뜻한 자리로 옮겨 앉으세요. 제가 이 자리 금방 치워드릴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안쪽으로 가라고? 보통은 할머니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라고 하거나 못 본 척 무시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제 더러운 옷차림이나 냄새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히려 제 언손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녀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게 아니라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정성껏 자리를 정리하더군요. 주변 손님들이 눈치를 주는데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님들을 향해 살짝 미안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저를 향한 환대는 거두지 않았죠. 그녀가 내어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잔. 그 따뜻한 컵을 쥐고 나니 제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가식일 거야. 사람 많은 데서 착한 척하는 거겠지.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옆을 지나가며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오늘 국물이 아주 진하게 잘 우러났어요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엔 티글만큼의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거칠게 살아온 제 촉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 여자는 지금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배고픈 노인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주방 안쪽 작은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모성애로 가득 차며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죠. 아, 저 아이가 내 아들이 키우겠다는 그 아이구나. 저는 국밥이 나오기도 전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가져올 국밥 한 그릇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국밥을 먹으며 제가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앞에 놓인 건 그냥 1,000원짜리 몇 장 하는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뚝배기가 넘칠 듯 담긴 고기와 뽀얀 국물, 그리고 그 위에 정성껏 뿌려진 파 한 줌. 그건 제가 평생 받아본 대접 중에 가장 뜨겁고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식당에 이런 거짓골을 한 노인이 들어오면 가장 싼 메뉴를 내주거나 그마저도 대충 담아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제 아들이 평소에 좋아한다던 그 특 사이즈 국밥보다도 고기가 더 많이 들어 있었죠.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했던 제 독한 마음이 그 뜨거운 김에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진심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제가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자 조용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새 수저를 꺼내 정성껏 닦아 제 앞에 놓아주더군요. 어르신, 국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고기는 연하게 삶아서 씹기 편하실 거예요. 돈 걱정은 마시고요. 저희 집은 배고픈 분 그냥 안 보내드려요. 저희 어머니도 생전에 그러셨거든요. 밥 한 그릇 나누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요. 여자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돈 걱정 말라는 그 말이 마치 제 속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저는 아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거지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여자는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 이 뜨거운 불 앞에서 고기를 삶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손등에 남은 붉은 화상 자국들을 보니 제가 그동안 아들 앞에서 부렸던 고집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하는 맑은 목소리와 함께 주방 안쪽에서 작은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그토록 예뻐한다던 그 아이. 제 손주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는 제 더러운 행색이 무섭지도 않은지 제 곁으로 다가와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할머니 맘마 맛있어요? 아이의 그 순수한 물음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혼모. 그 주홍 글씨 같은 단어 뒤에 숨겨진 건 파렴치한 여자가 아니라 그저 제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터처럼 버티고 있는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저 역시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우며 트럭 운전대를 잡고 전국을 누빌 때 세상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던 그 서러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저 여자처럼 외롭고 힘들었지. 나도 저렇게 내 새끼 하나 지키려고 악착같이 살았었지. 국밥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짜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국물 맛이 짠 게 아니라 제 가슴이 짜서 그랬을 겁니다. 뚝배기 안으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제가 서러워 보였는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려 주더군요.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와 제 굽어있던 마음을 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반대하러 온 게 아니라 어쩌면 제 과거의 상처를 위로받으러 온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훈아, 내가 이 여자에게 반한 게 미모가 아니라 이 숭고한 마음이었구나. 이 어미가 참 못났다. 참으로 못났어. 자, 이제 저는 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 할지 결정해야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이 식당에서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는 결정타가 되었죠. 과연 그 여자가 가게 구석에서 몰래 하고 있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시어머니야 라고 소리치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비참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곳에서 내 존재 자체가 남에게 민폐가 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때입니다. 제가 일부러 거짓골을 하고 왔으니 당연한 결과였지만 막상 현장에서 날아오는 화살 같은 시선들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그토록 반대하던 그 미혼모 여자가 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를 대신해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막아주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인간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그 진심을 알고 밤잠 설쳐가며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중년 남성 손님이 식탁을 쾅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어이 사장. 여기 냄새나서 밥을 못 먹겠잖아. 저런 노숙자를 왜 가게 안에 들여? 장사 망치고 싶어? 그 남자의 고함에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 올게 왔구나. 이제 저 여자가 나를 밖으로 끌어내겠지? 아들한테는 미안하다고 하겠지? 저는 차라리 그게 편하겠다고 생각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분도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귀한 손님이세요. 날이 추워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러 오신 분인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제가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불편하시다면 식사비는 안 받을 테니 조용히 나가주시겠어요? 가게 안이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씩씩거리며 나갔고 여자는 제 쪽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더군요. 어르신 죄송해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저 드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자기 장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 단단한 심지.
제 아들이 왜 이 여자여야만 했는지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좀 빠지고 나니 그녀의 고단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서 잠깐 숨을 돌리는 그녀의 뒷모습이 왜 그렇게 작아 보이던지요.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주무르면서도 아이가 다가오자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더군요. 그녀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고된 노동을 견디며 홀로 아이를 지켜내는 저 가녀린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가 실려 있을지. 30년 전 트럭 운전대를 잡고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눈물을 삼키던 제 모습이 그 여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미혼모라고 무시할 자격이 있었나? 나도 저렇게 외롭고 서럽게 살지 않았던가. 아이가 제 앞에 사탕 하나를 놓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제가 아까 국밥에 눈물을 흘리는 걸 봤나 봅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혹이라 생각하고 떼어내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속으로 제 아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틀렸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은 미혼모라는 딱지 타위가 아니라 보석 같은 진심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내 아들 귀한 것만 알고 남의 귀한 인생은 짓밟으려 했구나. 제가 쓰고 있던 그 거지 같은 옷보다 제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오만함이 훨씬 더 추하고 냄새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닙니다. 이 남루한 행색으로는 도저히 그녀 앞에 설 면목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녀가 챙겨주려는 포장봉투도 마다하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시장 골목을 달려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시어머니가 되어주마. 과연 제가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번듯한 옷을 차려입고 다시 그 국밥집을 찾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깔끔한 한복 스타일의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만지고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최고급 아기옷 세트와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눈은 여전히 미안함으로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며칠 전 냄새나는 거짓골로 그 아이의 마음을 시험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감히 뭐라고 그 귀한 인생을 시험하려 했을까?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짧은 문자만 남기고 다시 그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사랑한 그 여자를 이제는 내가 사랑해 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심은 가식이 벗겨질 때 비로소 빛이 난다고 하죠. 오늘 제 이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미닫이 문을 여니 그날과 똑같은 육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180도 달라져 있었죠. 여자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려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며칠 전 그 거지 할머니의 눈매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혹시 지난번에 오셨던.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 앉아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피곤함이 가득한데도 저를 향한 예의는 잃지 않더군요. 저는 가져온 아기옷 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며칠 전 그 추접스러운 노파가 바로 나였단다. 내 아들 정훈이가 미혼모를 만난다고 해서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시험하러 왔었어.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교차하는 그 표정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쫓아내면 내 아들을 포기시키려 했는데 내가 내준 그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내 얼어붙은 심장이 다 녹아버렸어. 내가 내 아들보다 훨씬 낫더라. 내가 우리 집안의 과분한 복덩이였어.
여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미혼모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받았을 그 수많은 멸시와 상처들이 그 눈물에 섞여 나오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는 정말 정훈 씨를 사랑해요. 아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물러나려고 했어요. 여자의 가녀린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저는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다 얘야.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며느리고 이 아이는 내 손주다. 내가 너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시장통 사람들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단하게 살아온 한 여자를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엄마로서 품어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식당 한복판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엉엉 울더군요. 어머니가 최고라면서요. 하지만 제가 최고인 게 아닙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할 줄 알았던 저 아이의 고운 심성이 기적을 만든 거죠. 자, 이제 이 가족에게 어떤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손주를 위해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그전에는 미혼모 며느리라는 말이 부끄러워 숨기고만 싶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처럼 심성 곱고 생활력 강한 애가 어디 있나 싶어 입이 간질간질해요. 시장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죠. 아이고 정훈이 엄마가 마음이 태평양 같네 하며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며느리가 만든 국밥 맛 좀 보라고 큰 소리칩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도 귀한 법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세상의 시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려 하거나 자식의 선택을 반대하며 밤잠 설치는 분들 계신가요? 밤 깊은 줄 모르고 마늘을 까며 며느리의 속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6 그 어린 나이에 배가 불러왔을 때 부모님께도 의지 못하고 혼자 산부인과를 드나들며 얼마나 울었을지. 그 고생을 들으니 제 가슴이 또 미어지더군요. 어머니,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 태동이 느껴지는데 내가 아니면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국밥집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제 가게 차리기까지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요. 저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너는 실패한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한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으니 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여자다. 이제는 혼자 울지 마라. 이 시어미가 내 앞길에 레드카펫은 못 깔아줘도 돌멩이는 다 치워주마. 피 한 방울 안 속였다고 생각했을 땐 혹 갔던 아이가 마음을 여니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정훈이 어릴 때랑 어쩜 그렇게 똑같이 노는지. 아이가 저를 보고 처음으로 할머니 하고 불렀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잠들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천사 같은 아이를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지켜내야지.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절대 안 듣게 내가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마. 며느리도 저를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보다 진한 진심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촐하게 식만 올리자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며느리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입장하게 할 거다. 기죽지 마라. 저는 트럭 운전하며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은 전 재산을 며느리 이름으로 된 아파트 보증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극구 사양하며 울먹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 주는 거 아니다. 내 며느리 그동안 고생한 보상이고 내 손주 보금자리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나한테 이자 갚는 거다.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의 눈물이었죠. 여러분,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예쁜 신부는 처음 봤습니다. 고생만 하던 얼굴에 꽃이 피었더군요. 이제 며칠 뒤면 진짜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그 예식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집니다. 과연 우리 가족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 아들과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미혼모 며느리. 아니, 이제는 제 보물 같은 딸이 된 아이의 결혼식 날입니다.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리는데 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 걷는 신부 입장이 아닙니다. 엄마의 드레스 자락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저 작은 손주 녀석.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어머, 정말 아이가 있나 봐. 시어머니가 대단하시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더 꿋꿋이 세웠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게 아이를 지켜낸 여자와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품은 내 아들이 걷는 길인데 말이죠.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날의 마지막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축사 도중 친척 중 한 명이 술 기운에 그래도 근본도 모르는 애를 이라며 실례되는 말을 내뱉습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며느리의 고개가 떨궈집니다. 그때 혼주석에 앉아있던 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새끼들 잔칫날에 재를 뿌리는 건 용납 못하죠. 저는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 며느리는요. 20대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손가락질 다 견뎌내며 생명을 지켜낸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국밥집에서 손등에 화상 입어가며 정직하게 돈 벌어 아이 키운 제 아들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본요. 사람 귀한 줄 알고 정성을 다해 밥 한 그릇 대접할 줄 아는 저 아이의 마음씨가 바로 최고의 근본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잘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축하해 주실 분들만 박수 쳐주세요. 식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펑펑 울고 아들은 나의 손을 꽉 잡더군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낡고 어두운 골목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 삶의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며느리를 예뻐해요? 그러면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지골로 찾아갔던 그날 제가 먹었던 그 뜨거운 국밥 한 그릇 이야기를요. 그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을 가리고 있던 편견을 씻어준 약이었고 굳어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조건 따지고 배경 따지느라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이 예쁜 며느리와 천사 같은 손주를 영영 잃었을 겁니다. 아들아, 고맙다. 엄마의 좁은 속을 넓혀줘서 정말 고맙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날이 참 많죠. 하지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바로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고 그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거지처럼 초라해도 속은 황금 같은 사람이 있고 겉은 화려해도 속은 텅 빈 사람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겉껍데기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내어주는 진심의 국밥 한 그릇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진짜 가족이 시작되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처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인생의 진한 맛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오늘 국밥 한 그릇처럼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